지난달 4월 2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었죠.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고 매각 시한은 한 차례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댄스가 최장 360일 안에 팔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거죠. 앞서 지난 3월 미국 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미국 법인을 매각하도록 했었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늘린 겁니다. 틱톡은 곧바로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추 쇼즈 CEO는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법안은 다른 소수의 SNS 기업에 더 많은 파워를 줄 것이며 수천 개에 달하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틱톡 사업을 금지하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 정치권의 틱톡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중국 소셜미디어 서비스 틱톡. 2017년 전 세계로 출시된 이후에 매분기 소셜미디어 부분 다운로드 1위를 유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죠. 지난해 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틱톡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약 10억 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1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이 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젊은 층의 56%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고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에 따르면 사용자의 33%가 정기적으로 이 플랫폼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가치는 약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틱톡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틱톡을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정치권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미국인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중국 정보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호주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틱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소셜미디어를 분석한 결과 틱톡의 사용자 정보 수집 트래커가 업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케팅에만 사용하기에는 앱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와 양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현재 틱톡은 사용자 기기에 설치된 모든 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사용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심카드, 전화 유형, 그리고 구독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집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는데 정보 자체가 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또 향후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틱톡은 미국에 법인이 설립돼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는 있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국 플랫폼으로 분류되고 있죠. 미국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틱톡에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측에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2022년 바이트댄스는 자사 직원 일부가 틱톡으로 미국 기자들의 위치 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틱톡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도구라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틱톡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앞서 2020년 8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틱톡의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플랫폼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죠. 지난 2017년 중국 당국이 정보기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가정보법을 시행하면서 민간기업 측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미국 상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받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정보국에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서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미군에서는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부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당시 미국 정부의 사용 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면서 사업 매각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틱톡의 사업권 강제 매각은 다시 미국 정치권에서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열린 틱톡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여론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추 쇼츠 틱톡 CEO는 청문회에서 애당초 틱톡 데이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는 미국 회사인 오라클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중국 정부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면서 타국 내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가 처음으로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우려 대상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기절 챌린지, 지하철 서핑 등 챌린지 영상을 찍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었죠.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이어지면서 틱톡은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었죠.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SNS 앱에서 제공하는 부모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틱톡에 대한 압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럽 의회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는데 모든 구성원의 업무용 기기는 물론이고 네트워크망에 접속하고 관련 이메일을 받아보는 개인용 기기에서도 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0년부터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 수십 개의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컨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또한 정부에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덴마크 의회도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틱톡 앱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22년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틱톡 영향력이 큰 만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CNBC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7%는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고 31%는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는 약 700만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틱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틱톡이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개인 사업자 등 틱톡 이용자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틱톡은 금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링크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후 각 의원실에서는 이용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틱톡을 퇴출시켜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또한 의원들은 틱톡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틱톡을 두둔하는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는 페이스북을 매우 싫어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들이 틱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상대로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의 문제는 바로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끝까지 찾지 못한 채 국가 역량을 남용해서 기업을 이유 없이 탄압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메타 SNS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해당 플랫폼에 문제 있는 정치적 콘텐츠가 담겼다며 퇴출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조치를 사실상 틱톡 금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기싸움이 이렇게 한창이지만 실제 미국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바이트댄스 측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 매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와 관련해 틱톡에 손을 들어준 만큼 이번에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틱톡 측이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만 따져도 인수가가 상당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9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수가를 낼 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가 구글과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인수할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반독점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당장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중국이 보복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동영상 앱 금지 조치를 넘어서 더 많은 미국 기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틱톡 논란은 단순히 앱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미중 갈등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틱톡의 강제 매각과 사용 금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과 국가 안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